그 1년 반 동안 정말 물에 그 바닷물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정말 딱 올해 한번 소망이 있으면 물에 한번 들어가고 스쿠버 한번 해보고 들어가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소망이고. 제일 큰 건 이제 관광 거점 도시, 국제 관광 거점 도시에 선정이 되는 게 1월 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 선정이 돼서 우리가 강릉이 어쨌든 강릉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게 우리 강원 특히 이제 우리 영동권부터 해서 또 정평창 또 정선, 태백 요까지를 다 아우르는 거점이기 때문에 우리 10개 시군이 사실은 직접 영향권을 받고요. 우리 양양에 있는 양양공항 활성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강릉에 이제 대규모 인천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전주로 가거나 하는 경주로 가는 해외 관광객을 우리 강릉을 거점으로 해서 플라이 강원을 좀 활용을 해서 동남아 관광객 또 중국 관광객 또 전 세계도 좀 많이 띄우고 그래서 강릉이 한번 그 관광 거점이 되게 그러려면 첫 번째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숙박비가 지금 강릉이 속초에 비해서도 한 150% 더 비싸고요. 단체 협상이 안 됩니다. 단체 협상이 안 되고 그 이유가 여기가 수요가 이제 계속 국내 수요로도 잘 굴러가니까 외국인들한테 이게 너무 헐값을 주게 되면 수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회원제다 보니까 수익성을 높여서 또 스카이베이나 세인트존스 같은 대형 호텔들은 그 이분들에게 이제 그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잘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개를 하려면 시에서 일정 부분을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 한 적어도 국내 국제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4, 5년 정도의 일정 부분 지명도를 높이는 인프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지명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영동권이 안타깝게도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리스트에는 아예 없습니다.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숙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강릉에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대형 숙박업소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이런 한 4-5개 대형 숙박업소들을 선두로 해서 또 시내 권역에도 약 한 400-500실 정도 되는 실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숙박협회 회장들을 제가 이번 주에 다 해서 MOU를 같이 공동으로 맺고 강릉을 올해 하여튼 대규모 해외 관광객들이 이 강릉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당일치기로 여러 군데를 뛰는 거죠. 뭐 하루는 뭐 동대문에 가 쇼핑을 해도 좋은데 하루는 속초도 가고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평창도 가서 눈길 체험도 하고 또 동해 삼척으로도 하루 또 이렇게 온천 여행도 필요하면 또 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한 4박 5일 관광객을 하면 그리고 이 강릉은 저녁에 매일 공연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시설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 아트센터 소극장이나 기존에 강릉에 있는 작은 공연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올해 예산에 차 2대만 있으면 외국인 경우에는 버스 2대 이상은 무조건 공연 열어준다. 여행사들 인바운드 여행사들이 하고 그래서 공연단은 우리 자체 공연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뭐 필요하면 우리 정선 아리랑 팀들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프라는 공연팀들이 강릉뿐만 아니라 영동 일대들을 다 활용을 우리가 같이 하기 거리가 이제 고속도로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같이 이렇게 우리 전통 특히 이제 위주로 해서 우리 유네스코 단호 관노가면이라든가 강릉 농악이 주로 되고 또 퓨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릉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희극단들이 꽤 많이 있고요.
뭐 이런 팀들을 활용을 해서 미리 한 보름 전에만 예약을 사전에 통지가 되면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공연팀을 해서 저녁 밤문화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 뭐 한 10년 가까이 외교관 또 중국 정부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하고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중국이 굉장히 넓은 바운드를 잘 활용을 하거든요. 소림사에 오면 소림사 숭산을 다 보고 소림사에 있고 그다음에 그 인근에 또 이제 공연을 소림사 무술 공연도 보고 또 학교를 소림사 무술 학교도 견학을 하고 그 옆에 이때 관광지를 또 당일로 가고 이래서 그 일대를 아주 알차게 그냥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따지면 우리가 강릉도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임팩트 있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죽헌하고 뭐 경포호수, 바다, 또 정동진 뭐 이렇게 일출 몇 개를 하고 나면 또 아니면 뭐 강릉만 한다 그러면 주문진 뭐 항구 뭐 이런 거 몇 개를 하고 나면 그게 딱 그냥 미천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유산이 있으니까 평창 가서 또 정선 가서 스키도 타고 또 설상 체험도 하고 또 가까우면은 뭐 조금만 뛰면은 사실은 여기서 인제 화천까지 금방 가니까요. 지금 인제까지요.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 축제도 하고 이런 거를 그리고 또 가을에는 설악산 체험도 하고 단풍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 공유 체제를 형성을 해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지금 강원도가 이게 살 길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집,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장충동 한국의 집처럼 5분 정도의 아주 짜임새 있는 30분 정도의 한국의 아주 특징적인 부채춤, 뭐 농악, 뭐 이런 예를 들어 학춤, 뭐 이런 등등 4-5가지 아주 집중 컨텐츠. 그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정선아리랑 뭐 또 예를 들어 강릉 관노가면 그다음에 단오제 뭐 그다음에 무속춤 또 필요하면 농악 뭐 이런 등등 4-5가지의 컨텐츠를 딱 강릉이 가지고 있는 보유한 걸 딱 하고 또 한 가지 추가하면 함경도 소리가 있습니다. 네. 서도 소리하고 똑같이 지금 춘천에 그 보유자가 계시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거를 발굴을 강릉에서 해서 한 5분 정도의 옴니버스 한 30분 정도의 공연을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거기가 이제 한국의 집에서 그런 공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 특구와 관련해서 요번에 일부는 농림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던 거에 약 한 30%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농림부는 절대 농지들을 전환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제 중앙정부가 사실은 지방정부 계속 우리 옷의 케이블카처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홍수만 오면 저게 원래 경포 호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물이 침수가 되니까 농지로서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 농지에 해당 70헥타르에 해당되는 여기는 이제 한 40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 해당되는 부지만큼 저희들이 대관령의 안반대기의 잡종지 시가 보유하는 그래서 거기에는 우량 소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낮은 잡목지대로 된 데를 다 대체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농지은행을 통해서 우리 고랭지 배출을 하면 일정한 강릉시 보유의 절대 농지는 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안 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사님이 부분 끊어서 그러니까 대규모니까 이제 농림부 동의를 받는데 작은 면적이면 지사허가 사항입니다. 작게 하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계속 풀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은 걸리겠지만 풀어가고 나머지 이제 되는 데는 정 농림부가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산자부하고
산자부 특구로 하거나 해서 투자 외자 유치 특구로 해서 예. 재경부 동의만 받으면 되거든요. 재경부는 외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좀 빨리 해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특구로 해서 개발할 생각이고 이제 여기 우리 경포 특구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농림부 부동의 때문에 조금 더 걸릴 예정이 될 것 같고요. 제 계획에 참 차질이 생긴 거고요. 예정대로 오죽헌 앞이나 저기 경포 바로 옆에 라군지구는 예정대로 이제 동의가 됐으니까 추진이 될 거고요. 농지로서는 사실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디가? 농지로서는 농지로서는 효용 가치가 없죠. 영화제를 시작한 가장 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문화관광여행 전문위원을 하면서도 많은 영화제들을 가보고 또 해외 유수에 또 영화제를 가보니까요. 영화제만큼 빠르게 도시의 브랜드 네임을 알릴 수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저 강릉이 사실은 영화제를 하기에 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변가이고 적당한 인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작년에 왔던 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렇게 예쁜 도시가 아직까지 왜 영화제를 안 했지 이런 전 세계 집행위원장들의 공통적인 얘기도 있었고 올해 저희들은 계획하는 바는 일단은 개막식을 저희들이 아레나를 해서 국내 최대 아마 국내 최대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초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형 화면을 통해서 적어도 한 5, 6천 정도의 관중석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영화관으로 한번 그 아레나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아레나가 또 명실상부하게 커피 축제의 명소 장소이고 또 국제 영화제의 또 장소이기도 하고 그런 이제 올림픽 유산에 대한 부분들이 아레나에 우리 강릉시가 보유한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올해 전 세계 집행위원장들의 절반 가까이가 모이면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공식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보아 포럼처럼 다보스 포럼처럼 전 세계 집행위원장 포럼을 계속 강릉에서 하자. 이걸 강릉의 영화제의 특징입니다. 인구의 규모는 30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커도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환경 파괴를 할 요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2022년까지 부산에서 강릉이 KTX로 연결이 되고 또 24년이면 수서에서 여주 원주가 개통이 복선으로 될 경우에 1년 늦어졌는데 24년이 된다 그러면 수서에서 강릉까지가 1시간 10분대로 들어옵니다. 또 2026년이면 강호축이 예정대로 다 된다 그러면 어쨌든 목포하고도 연결이 10년 안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강릉의 가장 현안 과제는 우리가 딱 4, 5만 정도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밖에 없습니다. 물이 그렇고요. 전기가 그렇고 기타 상수도 하수도 가장 중요한 행정 인프라가 기반 시설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충을 지금 이게 단기간에 안 되고 막대한 수천억 엔의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서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한 5, 6년을 보고 매년 한 500억씩 정도의 투자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요. 이 교통 혁신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냥 순식간에 25, 6만 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연결망으로만도. 거기에다가 관광객 수요를 생각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여기 한 20만 명이 동시에 여기에 더해진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물 문제가 생깁니다. 물은 뭐 지금 속초도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수원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2수원지를 지금 찾아야 될 거고요. 우리가 농수로하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시장의 입장에서는 미리 예상을 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강릉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관광도시로서의 강릉의 어떤 최대한의 능력, 수용 능력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것이 저희들은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생태 환경이 보장된 그런 마지막 도시로 남고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도시로 남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도시공원 일몰제도 최소한의 개발만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최악의 순간에 힘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연을 다 사자. 가장 큰 자산이 이 천혜의 자연인데 이게 무너지면 이러면은 회복이 불능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제1강릉이라고 얘기하는 관동 8경의 제1경이 지금 강릉에 있고 또 조상 대대로부터 누천년 내려온 이 아름다운 경관을 당장에 우리가 몇백억의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다 아파트로 또는 뭐 이런 걸로 파괴를 하고 나면 후손들에게 저는 머리를 둘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한두 개 정도의 개발, 나머지는 전부 다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공군 18 전투 비행장이 사실 역설적으로요. 이게 있어서 스카이라인이 보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소음 피해는 입었지만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저희들이 안 그랬으면 지금 경포나 지금 안목, 남항진, 그 다음에 이 좋은 스카이라인이 경포까지요. 이게 풀리는 데가 어디냐면 드디어 사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사천 주문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벌써 안 되니까 그쪽까지도 그래서 지금 주문진에 최근에 30몇 층이 왔습니다. 시내 권역에 왔는데 제가 불허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엄청난 제가 압력까지 받아가면서 불허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도심의 교통 수요를 수용이 안 되면서 스카이라인만 올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서너 건이 그런 게 와서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도 다 불허가 처분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제 의견을 흔쾌히 받아줘서 유심위원들이 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100억 정도 우리가 규모를 발행했는데 사실은 좀 우리 강릉시 규모에 비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많이 발행한 데가 군산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방도시에서 100억대를 한 거는요. 전국에서 거의 최초인데 군산은 이제 지역 경제가 워낙 이제 뭐 완전히 피폐해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역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했고 저희들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들은 골목 상권을 살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앞으로 이 강릉페이를 KTX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이 와서 지역에 쓰게끔 그렇게 해서 KTX 내 안에서 이제 직접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걸 이제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신사임당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 그림이니까 또 강릉을 다시 찾게 되는 거죠. 이걸 그냥 버리는 것보다 또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있다가 또 강릉 또 좀 금액을 어느 정도 하면 오기가 접근성이 편해져서 그런 목적도 저는 가지고. 네, 뭐 사실은 우리 원창묵 원주시장님이 저한테 조언을 한번 해주세요. 딱 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봉사 정신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반을 해보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고향의 작은 골목길 하나가 예뻐지고 다음에 돌아가서 또 제가 아니었는데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이 바뀌어 있고 또 죽어 있던 공간이 다시 살아서 이게 또 생명력을 갖게 되고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공공기관, 이게 우리나라 공연 공공기관사에 지금 저희들이 강릉 아트센터가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객석 점유율 95%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다른 최상위 공공기관이 60% 점유율입니다. 60% 관객 객석 점유율이. 저희들이 95%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강릉의 힘만으로는 저희들은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문화적인 수요에 목말라 있었던 고성에서부터 동해 삼척까지, 그 다음에 평창, 태백, 실제로 오시는 그 관객의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평창 분들, 태백, 정선에 다 오시거든요. 유료 회원 중에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심지어는 울진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계셔서 이 95%의 관객 점유율을 보이고, 그래서 어떤 것도 제가 영화제를 정말 무모하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을 보고 했어요. 문화가 일단 역동성이 생겼습니다. 작년 단오제가 젊은이들, 우리 가톨릭 관동대하고 강릉대를 학생회를 투입을 했습니다. 올해는 더 규모를 많이 늘릴 건데, 그동안에 젊은이들로부터 조금 유리돼 있던 단오제를 시내로 좀 이제 펼치려고 더 노력할 거고요. 작년에 시도를 했는데 많이 반응이 좋아서 이렇게 할 거고, 커피 축제도 이제 지역의 어떤 걸 넘어서서 작년에 이제 국내 가장 유명하다는 굴지의 커피 는 이제 다 왔죠. 다 왔고, 올해 그걸 조금 더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올해 성공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마켓에 뛰어들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릉에서 많은 매매가, 소위 말해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비즈니스가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게끔, 메뚜기 한 차례라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해야지. 이걸로 적어. 네네.